자주국방의 기반 K1 전차와 북한 최강 천마2 전차 둘 중 누가 더 센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군 기갑의 주역 K1 전차와 화려하게 데뷔한 북한 신형 전차 천마2 중 누가 더 센지 알아볼 텐데요. K1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베이스로 만들어 자주국방의 꿈을 키워 맺은 결실로 현재까지 국군 기갑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K1은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린 88 올림픽을 앞두고 88 전차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뜻깊은 전차죠. 반면 천마2는 생긴 것만 보면 M1과 T14 아르마타를 섞어 만든 차세대 전차같이 보이지만 김정은이 직접 몰며 세계 최강이라 하는 걸 보니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천마2는 공식 명칭이 밝혀지기 전까진 M2020이란 별명으로 불렸지만 천마2로 제식명이 식별됐고 현재는 천마21량 개량형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1988년부터 일선을 지켜온 K1과 검증조차 안 된 천마2 중 누가 더 셀까요? 가장 중요한 화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1 초기형은 105mm 강선포로 부장해 현재 기준으론 약했지만 개량형인 K1A1과 K1A2는 120mm 활강포로 무장하면서 유효 사거리가 2.5km에서 3.5km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K276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상당한 수준의 관통력을 자랑해서 K1A1 도입 당시 북한 전차와의 수적 열세를 화력으로 찍어 눌러버렸죠. 이런 K276의 관통력은 2km 거리에서 쐈을 때 650mm 두께의 강판을 관통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면 북한 전차는 그냥 관통당하고 중국과 러시아 전차도 위험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포방부 아니랄까봐 K276의 개량형인 K279까지 내놓았는데 이건 관통력이 660에서 720mm까지 나와서 게임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화력도 압도적인데 K1은 M1과 같은 사격 통제 장치를 갖췄고 초기형 M1에는 있지도 않았던 헌터 킬러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전차장이 포수에게 일일이 쏘라고 할 필요 없이 목표를 찾으면 자동으로 주포가 목표로 전환되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헌터 킬러 기능이 없을 때에 비해 전차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죠. 비교 대상인 천마2의 125mm 활강포는 러시아제로 추정됐는데 북한의 정밀 가공 기술과 포신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선전한 만큼 관통력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천마2의 화력을 못 믿겠는지 포탑에 불새3 대전차 미사일까지 달았는데 이건 러시아의 코르넷을 역설계한 물건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굳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부 발사대를 선택했다는 건데요. 러시아제 125mm 활강포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에 굳이 외부 발사대를 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북한이 선전용으로 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잘 보이게 달았거나 아니면 그냥 구형 설계라서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천마2의 주포와 날탄도 낡아 빠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면 K1의 전면 장갑을 뚫기엔 역부족이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기존 북한 깡통들과 달리 사격 통제 장치 정도는 달린 걸로 봐서 기습으로 한 방을 노린다면 K1이 위험할 수는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정면은 관통 못해서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야 하는 데다 빗나가기라도 하면 K1이 노려 쏜 날탄에 그대로 따이는 거죠. 화력은 결판 난 것 같으니 이어서 방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K1의 장갑은 M1과 같은 장갑으로 미국이 가공해서 한국에 제공한 초밤 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밤 장갑은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복합 장갑으로 M1에 처음 적용됐지만 미국은 영국의 초밤 장갑을 베이스로 자체적으로 만든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K1도 이 버전을 적용했기에 당시 북한의 주력인 천마호, 폭풍호의 주포 정도는 막아내고도 남는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K1A1, K1A2로 개량되면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 특수 장갑판 K-셉이 적용돼 안 그래도 높은 방어력이 더 높아졌죠. 다만 측면 장갑은 RPG 정도만 막을 수 있어 대전차 미사일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2와 세트로 능동 방어 체계를 도입해서 대전차 미사일까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인 천마2는 포탑 측면과 차체 후면에 반응 장갑과 슬랫 아머, 그리고 러시아의 드로즈드나 아프가니트를 모방한 능동 방어 체계 등 방어력의 몰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23년 평양 무기 전시회에서는 RPG를 직접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다른 것들처럼 장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능동 방어 체계가 있다는 점에서 K1보다 방어력이 높을 것 같지만 북한의
북한의 야금 기술 수준에서 복합장갑의 품질이 러시아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제 돈 주고 산 풀옵션 차가 실속은 영 별로라는 거죠. 북한의 열병식 차량과 실제 차량을 같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서구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천마2에 달린 능동 방어체계 일부가 모형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북한이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서 더 무서운데요. 능동 방어체계를 빼면 천마2는 시체라 그냥 K1이 쏘는 족족 따인다고 보면 되죠.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동성과 양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산악과 하천이 많아서 기동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K1은 하이브리드 현가장치로 경사지와 함지에서 차체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1200마력 엔진이 차체를 안정적으로 끌어줄 뿐더러 일선에서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서 실제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또한 K1은 일선에서 80년대부터 굴러왔다 보니 그 노하우는 어디 안 가서 정비와 부품 수급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죠. 반면 천마2는 기존 북한 전차들과 달리 보기륜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 차체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진은 폭풍 후에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걸로 추정돼 체급 대비 힘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천마2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 기동성, 정비성에 대한 정보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론 2024년 3월에 김정은이 천마2를 직접 모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평지에서 돌아다닌 거라 큰 의미는 없죠. 천마2의 기동성, 정비성은 알 수가 없으니 수를 보면 첫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에서 1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전차는 3,50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천마2가 50에서 100대 정도면 유사시 북한 기갑의 주력을 맡을 전차는 여전히 천마호나 폭풍호라는 겁니다. 반면 K1은 1,511대로 천마2와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유사시에 평양으로 진격해도 천마호나 폭풍호나 마구 터뜨리다가 평양에 가서야 천마2를 볼 수 있는 수준이겠죠. 여기까지 종합하면 40년 가까이 야전에서 검증된 K1 시리즈가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천마2보다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2를 일선에 세우고 그 뒤를 K1 1,511대가 받쳐주는 구조라 천마2 50에서 100대 정도로는 양과 질 모두 게임이 안 됩니다. 천마2가 진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K1처럼 검증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국제제재와 부품 수급 한계 속에서 북한이 이걸 단기간에 풀어낼 수 있을진 의문이죠. 결국 겉은 신형, 속은 구형이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천마2의 진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1은 개량을 거치며 2040년대까지 운용될 예정이라 국군 기갑의 든든한 뒷배로서 한참 더 활약할 일만 남았습니다. 천마2가 50에서 100대 수준을 넘어 수백 대 수준을 확보해도 우리나라는 K1만으로도 기갑 전력 우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K1 전차와 북한의 천마2 전차 누가 더 센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